저희 방송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소환되시면 오마이뉴스 이 TV 못 나오시잖아요. 그냥 조사받고 나오죠. 그렇습니까? 아니 저를 구속하겠어요? 저는 자신해요. 예. 그리고 뭐 일부에서 저도 좀 요즘 방송을 자제하려고 그래요. 일부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보세요. 조사받는 사람도 청와대 홍보수석도 되고 기소된 사람도 평통수석 부의장도 되는데 왜 자기들은 되고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거고 저는 아니 그리고 당당해요. 내가 국정원 개혁했지 뭐 잘못한 일을 삭제 지시? 네. 거기 있잖아요. 예. 이번에 누가 그러니까. 보내준 네. 그걸 보면은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마이 TV 안 나오면 저는 또 좋아요. 다른 데 가서 돈 많이 버니까. 이건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고전인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제 통장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아니, 저 출연료 얼마나 줘요? 김 PD님 출연료 드립니까? 이거 외상은 싫은데. 예. 그 지난번에 국회에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해가지고 논란이 심했잖아요. 그 이게 반헌법적인 감사원의 발언. 감사원장의 말씀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요. 세상에 감사원장이 저도 좀 그분을 알아요. 네. 그분을 아는데 제가 법사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감사원이 똑바로 서야 그러니까. 나라 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 기강이 바로 서는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다 함당하면은 그 말이 돼요? 난 그 아니- 세계 기네스북에 한번 올라갈 어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반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걸로 논란을 일으킨 걸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감사원이 판을 키우는 거 보면 이분이 말한 대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완전히 가고 있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주 그 정권 핵심의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세라고요. 실세인데 그런데 거기에 또 제동을 거는 말씀도 했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이게 말이 안 돼요. 방통이나 국가 권력이 아니 이제 하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보릿고개에도 감사한다고 했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현상을 질병청도 감사한다. 글쎄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나갔던 질병청. 글쎄요. 왜 백신 확보 못했냐? 그건 지금 백신은요 어느 나라든지 개발을 하면은 정부 지원이나 개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백신 개발이 안 되면은 무효가 됩니다. 네. 그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계적인 전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투자를 정부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네네. 개발 안 되면은 끝이에요. 끝나는 거죠. 구상권도 네.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그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세계 과학을 이끄는 그런 나라에서 개발 못 해버리고 결국 미국과 영국은 성공했지만은 바이자, 네네. 모더나가 미국이 석권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야당이 반발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지금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의 적절성 문제를 과연 감사원이 감사할 대상인가 이 문제를 따졌더라고요. 그럼 감사 그 헌법을 한번 봤어요. 네. 정책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명시된 게 97조에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법사위원을
뭐 상당히 12년을 제가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이제 업무 보고도 받고 국정감사도 했는데 항상 왜 뒷북 감사하냐? 네네. 예방 감사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비리 부정이 없어질 것 아니냐 하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분들이 꼭 뒷북 감사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그런데 4대강 감사도 보면은 얼마나 감사원이 엉터리냐 하면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제가 4번 보고를 받는데 4번 다 보고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감사원장이 바뀔 때마다 또 달라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간의 알력으로 또 달라요. 아하. 이런 엉터리 감사원이 어디 있냐 하고 질책을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아니 감사원은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어디나 감사를 해서 비리나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대통령 뒷받침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하지 왜 감사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당의 파시즘, 국민의힘당의 전체주의, 또 박정희식 계획경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탄원서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니까 확실히 좀 민주주의와는 좀 배치되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배치되죠. 네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네. 중진들로부터 윤핵관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지만은 바른 말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 지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북한 방송을 개방하자. 그러면 우리의 우위성을 더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것은 진짜 37살의 괜찮은 대표로서 전략이 있잖아요. 괜찮은 그런 네네. 분이에요. 아무튼 핀란드 총리나 37살. 김정은이나 이준석 이게 참 우연히 일친지는 몰라도 그런 게 37살. 있어요. 썸띵이 있어요. 그런데 37살. 청년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어. 바이든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이 더 늙으셨어요. 아니 그래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나오면은 저도 한번 출마 생각해 선언할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왜 웃습니까? 아니 그냥 이 노장층의 조화를 이루어야 국정이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청년 정치인 이준석이 한판 붙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명을 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산은 있습니까? 저는 이제 며칠 전에도 여당의 즉 국민의힘의 상임고문 네네. 그리고 민주당의 상임고문 이제 우리 또래들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여야가 서로 대화를 해서 그냥 친구로 잘 지내요. 그래 지금도 같이 잘 놀아요. 또 같이 또 감옥에 가서 감옥 동기생들이라 더 친하죠.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들을 했어요. 나라 걱정이 된다. 오늘 아침 보세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대로 세계 최저. 세계 최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 5개월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물가 등 그런데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옳은 행동을 하느냐? 그런데 우리 서너 명 만난 그 정치 동년배 친구들도 말은 맞다. 네.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꼰대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에 대한 금도를 넘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나라 걱정하자. 여야 떠나서 내가 김건희 여사를 영부인이라고 불렀더니 많은 분들이
이호 여사 때부터 영부인이라고 안 부르는데 왜 영부인으로 부르냐? 라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나토 네. 정상회의에 가서 패션이 멋있더라 네네. 하고 몇 번 옹호를 했는데 왜 그러냐? 넘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넘어갔다고. 네, 넘어갔다고. 지금도 그 비난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네네.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도와주고 네. 협력해서 나라를 구하자.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말은 맞다. 그런데 우리 개념으로 볼 때 좀 대통령한테 금도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지 않냐. 소위 싸가지가 없지 않냐. 네네. 버르장머리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80살 된 이 박지원이 핀란드 총리 봐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기준으로 총리가 품위를 못 지켰다라고 하지만은 세계의 여성들은 총리에게도 밤이 있고 댄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네.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준석 대표가 다소 네. 버르장머리 없고 도가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 지적은 옳기 때문에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자. 했더니 우리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풀었어야 되는데 체리 따봉 네. 이걸 보내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것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의견을 피력했더라. 그러나 이제 안 되면은 지금 타켓이 누구냐? 매일 쏴대지 않냐? 네네. 미사일을. 그런다고 하면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억울해도 또 경찰 만났다고 해도 말도 못하는 윤핵관들이 책임지고 물러가줘야 수습이 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측근이기 때문에 희생을 해줘야 전국이 수습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 자, 김대중 정권에서도 박지원이 물러갔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재호가 물러갔고 네. 박근혜 정권에서도 허태열 비서실장이 물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져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도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윤핵관들을 보면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네.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은 네네. 우리 기성세대가 들을 때 싸가지 없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지만은 37살의 젊은 세대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옳은 얘기가 많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에서는 싸가지 없다고 안 합니다. 당당하다. 할 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 차이를 인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기회가 있었다. 대통령이 체리따봉 보내기 전에 그 후에도 기회는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사후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는 케미가 안 맞았다. 기억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을 할 때 이준석 대표는 출장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당대표 패싱했거든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떨어졌다 붙었다 했어요. 그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였지 않나. 정치적인 것 말고도 정치적인 견해 차이 말고도 감정적으로 그렇게 쌓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풀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 대통령이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정치력이 없잖아요. 제가 처음 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네네. 2012년부터 얼마나 주워 깠습니까? 문모닝이었죠. 문모닝이었죠. 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되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했고 또 잘못하는 것을 지적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번 만나자 하더라고요. 아하. 만났더니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잖아요. 네. 미안해서 대통령님, 소위 제가 말한 문모닝에 대해서 괴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제 손을 법석 잡더니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이 출연하는 방송 제가 직접 시청하고 시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쓴소리도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으로 발탁을 해줘서 저 굉장히 그때 2번 용서를 했기 때문에 감정이 없구나 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가 남은 게 김정숙 여사하고는 제가 우리 호남에 오면은 엄청나게 괄세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미우니까 괄세를 해서 제가 국정원장 돼가지고 이건 미안하단 말이야. 대통령 김정숙 여사한테. 그래서 청와대 김정숙 여사 부속실로 전화해서 내가 한번 보고를 드리자. 또 김정숙 여사가 해외 지금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나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고하는 게 있어요. 가서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굉장히 여사님한테 미안한데 국정원장 저를 임명하는데 반대 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저 인사관계는 몰라요. 그러고 그때야 뭐 싸웠지만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 됐는데 다 풀고 다 같이 가야죠. 이러시더라고요. 정치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이준석 서로 못 풀었다고 하면은 1차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포용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해야 통합의 정치가 되는 거야. 그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 RN서치의 여론조사도 네네. 약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33.7%, 3.5%가 올랐고 부정적인 것은 63.5%, 네. 3.8%가 내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즉석 기자회견, 네네. 도어 스태핑의 자세를 보면은 공손하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톤 다운돼 있어요. 네. 또 검토가 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이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인적 개편도 해나가겠다. 비록 홍보수석, 정책교체, 정책기획수석 신설 임명을 했지만은 저는 그 2분 다 조금 알아요. 특히 이 홍보수석은 잘 알아요. 김은혜. 예, 김은혜. 네네. MBC 기자 때부터 정치부 기자로 아주 네네. 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똑똑하고 잘하잖아요. 자, 네. 정책기획수석. 저희 청와대 김대중 정부 때 행정관 했어요. 그리고 산자부 차관하면서도 잘했어요. 네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잘했다. 그런데 계속 지금 그 윤핵관들이 심어놓은 청와대 행정관들, 비서관들을 지금 강하게 감찰해가지고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김대기 실장이 감찰해서 이미 3명은 떠나고 네네.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국민한테 보이는 겁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임명했으면 지난번처럼 뭡니까 교육부에서 준비도 되지 않은 정책이 나온다거나 5세 입학 연령이요 나온다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이튿날 대통령이 52시간. 뒤져버리는 예. 이런 건 없겠죠 이제 사전에 그건요. 교육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지. 말씀을 다시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아니 정정하시죠. 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네네. 것이. 네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렇게 도어스태핑 즉석 회견을 하시려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처럼 아침 6시에 네, 회의를 해서 검토해 돼 가지고 정제된 네, 네. 즉흥이 아닌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정책교획수석 꼭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네. 만 5살 취약 뭐 연령 내리자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빨리 바로 실시하라고 준비하라고.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지지도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했던 네, 인사, 도어스태핑, 김건희 여사, 사정보다는 경제, 물가 이런 걸로 가면은 올라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올 김용옥 선생도 주역을 강조하면서 겸손을 얘기한다고요. 겸손해야 돼요. 어려운 주문인데요, 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네네. 미세한 변화에도 비록 지지율의 반응이 반응이 되잖아요. 됐죠? 지금 20%대를 물론 갤럽 같은 것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20%대를 넘어서서 30%대로 진입했잖아요. 예, 응답률이 조금 낮기는 하는데 예, 이 그렇죠.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네, 이 김건희 여사 카페 네네. 그 아름아름으로 알렸다. 그게 또 반영이 되면 또 이런 것들이 다를 반영되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저출산 0.7%대, 연속 5달 무역 적자, 1,340원대를 넘어가는 환율, 환율 고금리, 또 금리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물가 네, 이런 것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불필요한 국정원 조사해서 나올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꾸 대북 문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사정해라. 저희들 조사해라 이거죠. 네. 물가 잡으라니까 박지원 잡으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잘 하시면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고 네네. 사정으로 가서 순간적 박수를 받으면은 YS에 IMF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이렇게. 제가 우리 성경환 씨 공격하니까 좀 오늘 떤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거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고 미리 뽑아놨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케미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5번째 하니까 원래도 케미가 통했지만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성경환 씨 엄청나게 좋아했잖아요. 그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귀국 방한하셨을 때요. 그때가 뭐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케임브리지에서 그렇죠. 막 돌아오셨을 때 그때 힐튼 호텔에서 네, 토요일 날인데 제가 기억해요. 그럼요. 저녁 전화 받고 제가 나갔어요. 저녁 6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예. 10시면 문을 닫는데 예. 당시에 힐튼 호텔의 배려로 장장 6, 7시간 동안 김대중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철학, 종교. 그때 저는 네. 성경환 씨가 MBC를 간두고 캠프로 오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했더니 성경환 씨는 역시 언론계에 남아서 네.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네.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전향하지 마세요. 아유, 어떤지 뭘 좀 들킨 것 같은 표정이야. 아 그렇습니까? 제가 얼굴이 빨개졌습니까? 예, 좋은 것 같아. 네.